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그런데 이 책이 3권짜리예요. 1권, 2권, 3권인데 번호는 0번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에 조금 찍다가 핸드폰이 넘어져가지고 다시 찍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 책이 처음에 제목을 보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되게 재밌겠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권에서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총괄적으로다가 다룬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겠다. 내가 통념은 독서를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가 뭐랄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지도처럼 쓸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 더 내가 독서를 하면 되겠고, 어떤 부분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는 이야기도 물론 있고, 제가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더 읽어야겠네.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읽었거나 아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굉장히 졸라맨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정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야의 사람을 뭐 어떤 대화를 하던지 간에 사람들하고 물꼬를 트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으면은 대화의 물꼬를 일단 진짜 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권 같은 경우에 2015년, 0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좀 나중에 나왔죠? 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인류의 거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연도 자체는 지금도 2025년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도 귀를 열어놔야 되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쌓아놨던 지식들을 볼 수 있는 책인 건 확실해요. 자, 이제 책이 프롤로그부터 머리를 땅 때립니다. 아니 이게 그냥 뭐 바로 뭐 시작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벌써 프롤로그에서 이제 도대체 사자가 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 이제 사자를 만나면 사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어떻게 얘랑 대화가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좀 그러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부터 좀 깜짝 놀랐어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읽으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그냥 아무 파트나 읽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연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쭉 읽으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2권은 그냥 전체적으로 어차피 보셔도 0번의 책하고 같이 내용 어차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은 뭐, 네, 나중에 머리에 남는 거는 다 그냥, 네, 통합적으로 다 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직선적 세계관과 원형적 시간관. 이제,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뭐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전개, 제국주의,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신자유주의 탄생.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관통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다 같이 하호호 막 신나게 놀다가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평화로웠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부터 계급이 생기고
이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고, 이제 그 남는 거를 갖다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 남는 이익으로 어떻게 더 이 이익이 없는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층이 이제 분리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면은 아 그래, 인간사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겠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당연히 진행이 되었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또 이기고 지냐, 이제 전쟁에서 또 이기고 짐에 따라서 또 이제 팔 수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아닌 국가에서 또 힘 차이가 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역사가 또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러게, 이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인류사가. 그러니까 냉전 시대 뭐 제국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게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책에서, 사회책에서 배웠던 그냥 경제 시간 배웠던 그냥 그런 따로따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꿰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사가 흘러갔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나는 지배하는 계층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경제는 이제 네 개의 경제 체제,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자본주의의 공산주의,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역사와의 연계, 성장 중심 정책, 분배 중심 정책.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다가 책으로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졸라맨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해줘요. 잊을만 하면 졸라맨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간단한 정말 중요한 핵심만 메모를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어떤 강의나 독서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조절하게 적지 않아요. 진짜 그 책에서 그 적어야 될 부분들은 몇 줄 안 되거든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독서를 하다 보면,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마. 저는 점점 더 그렇게 메모가 길지 않고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그 책에서 내가 얻은 거 한두 줄, 그 줄 그렇게 남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메모할 필요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중간 점검, 마무리할 때는 이제 요약 마무리 뭐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읽으면서 머리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읽다가 좀 모르겠다, 좀 흐름 끊긴다 뭐 이래도 그냥 쭉 읽으시면은 뒤에 점검을 한번 해주고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쭉 슬슬 읽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슬슬 읽었어요. 네. 크게 읽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 진짜 시장한테 자유를 얼마나 줄 것이냐,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얼마만큼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디쯤 있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은 이쪽 파트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예요.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 뒤에서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와요. 이게 순서를 그냥 막 정하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FTA 무상급식 민영화, 보수 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민주주의, 독재 엘리트주의,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성, 보수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뉴스에서 항상 우리가 뭐 나오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너는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러면서 우리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좀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성별, 뭐 성별도 다양하게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객관적인 정말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특히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또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이거가 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국내에서는 좀 약간 이게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답답했었는데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진보 보수가 어떤 식으로 되고 그걸 이제 표방을 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 나오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거예요.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여기 부분 진짜 웃겨요.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어디가 이기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뭐 관객들이 갑자기 막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뭐 공을 갖다 몰고 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되게 실수가 나오면서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 이거 진짜 우프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앞에 부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이제 독재하고 민주주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독재가 옳다, 민주주의가 옳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각각의 이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괜찮은가 이분 괜찮으신가 싶을 정도로 뭐 신문사가 막 어디는 뭐 진보니 어디는 보수니 뭐 이런 얘기 방송은 어디는 어디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불편한데 싶게도 나오는데 오히려 톡 까놓고 얘기해줘서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정치에 그 젊은 분들이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편향된 지식만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꽤 봤어요.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갖고 와가지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러냐 뭐 이런 어르신들도 몇 번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러고 막 찾아보니까 막 가짜 뉴스야. 이거 가짜 뉴스네요? 막 이러고 그분 되게 할 말 없고 뭐 그런 적이 꽤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지는 좀 알고 생각을 해봐라 좀 그런 답답해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운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 개인과 사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자유권, 전체주의와 세금, 미디어의 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맥락이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걸 대표하는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무엇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개념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치되고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되게 강했는데 요즘 개인주의가 또 강해서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 참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 극단적인 거는 항상 문제가 따르고 어떻게 중심을 놓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세금 중요하죠. 핫하죠, 세금. 이제 이 세금도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폭력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윤리적 상황, 윤리 정의, 의무론과 목적론,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법, 목적론과 공리주의, 하이에크와 롤즈, 뭐 칸트까지는 그래도 들어봤어. 근데 하이앵크하고 롤즈는 몰라. 여자는 몰라. 그래서 좀 읽어봐야겠는데? 알아봐야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윤리라는 게 평소에 진짜 할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내 양심에 털나지 않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그냥 사는 편인데, 그러게. 이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윤리적으로 뭐가 맞다고 이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진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파트로 나오는데 다 재밌습니다. 이게 3권짜리라서요. 나눠서 올릴게요. 너무 길어.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2권에서 만나요.